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애니메이션과 2019-350의 윤정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목차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주제 선정의 이유랑 간단한 요약부터 하고 목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임 강국이죠. 네, 프로게이머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국산 게임인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그런데 그와 반대로 게임 시장은 지금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네, 어째서 게임에는 강국인데 게임 시장은 발전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어져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한국 게임 시장은 70년대부터 비디오 게임 형태로 출범을 해서 9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성장했으나 한번 침체기를 겪은 후 다시 2010년대부터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게임 시장은 거의 정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게임 시장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시장은 1970년대부터 우리가 아는 비디오 게임이라는 형태로 국내에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의 게임 시장은 게임 강국이라고 불리는 현재와는 다르게 대부분 번역도 되지 않는 외국산 게임을 어렵게 구하거나 국산 게임이라 해도 외국에 걸출한 게임들을 표절한 게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인베이다 38이라고 우리나라 국산 게임인데 이 한마디로 말해서 옆에 있는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뺏긴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초창기의 게임 시장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물론 발전 과정의 단계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게임 시장은 본격적으로 e스포츠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e스포츠의 발전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입니다. 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출시일은 오리지널이 1998년 3월 31일, 확장팩인 브루드워가 1998년 11월 30일, 그리고 현재 2017년 8월 15일에 리마스터까지 되어서 출시한 아주 명작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장르는 RTS, 네, 실시간 전략 게임이고요. 네. 뭐 특이사항으로는 뭐 대충 뭐 기네스북 등재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게임 시장은 1998년 e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199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대받는 게임들의 출현과 동시에 한국 내 PC방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였던 1999년에는 국민 PC 사업으로 대부분의 가정에 컴퓨터가 도입되어 집에서도 게임을 즐기기 쉬워졌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게이머라고 할 수 있는 신주영은 블리자드가 주최하던 당대 최고의 스타리그였던 레더 토너먼트에서 우승하여 세계 챔피언으로 명성을 날렸고, 이후 미국의 프로게임 리그인 PGL에서 활동하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PGL을 본따서 국내에도 프로게임 리그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국내 최초의 프로게임 리그인 KPGL이 출연하였습니다. 이 KPGL 1, 2회를 연속 우승하여 떠오른 인물이 신주영과 같은 SG길드 출신의 이기석이었고, 그는 신주영의 뒤를 이어 레더 토너먼트 우승을 하면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으며 이후 국내 스타크래프트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이죠. 임요한과 홍진호입니다. 네, 그 이후 공식적인 국내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탄생한 후 히데이스타 임요한을 필두로 홍진호, 이윤열 등 걸출한 프로게이머들이 속속들이 출연하기 시작했고, 스타크래프트는 e스포츠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e스포츠는 거의 스타크래프트와 마찬가지, 거의 동급.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자체가 e스포츠라고 생각이 되던 그만큼 스타크래프트의 영향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e스포츠의 발전을 필두로 2000년대 이후 커져버린 게임 산업의 흐름을 타고 수많은 대한민국 게임들이 출시되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미지는 2006년 국산 온라인 게임 기념 우표인데요. 네, 현재는 이 가운데 있는 팡야를 제외하고는 다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모르는 게임이 많지만 뭐 메이플 스토리나 카트라이더, 뭐 마비노기 이 정도는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속에서처럼 그런 그 위기감 같은 게 느껴져.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은 같은 게이머한테 느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되는 것이 이게 아주 조직 폭력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딱 이런 느낌이었죠. 난 누구 여긴 어디? 나한테 왜 그래?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거 약간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좀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네, 지금 보신 동영상은 네, 임요환이 KBS 특집 다큐멘터리 더 게이머라는 다큐멘터리에 와서 그때 이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때 그 시절의 회상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네, 아까 자세히 들었다면 아시겠지만은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옛날이었는데 2003년인가 그때 정도에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네, 현재도 부정적인 인식이 꽤 있지만 과거의 게임에 대한 인식은 정말 부정적이었습니다. 현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유명 게임들의 프로게이머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대우가 많이 지금은 좋아졌지만 과거 스타리그 시절에는 아마추어 프로게이머는 물론이고 유명 프로게이머들도 하루에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울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 이제 과거 스타리그 시절에 프로게이머들의 자서전이나 이런 발언들을 보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일반 대중들을 넘어 국가적으로 2011년 셧다운제, 또 2029년에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논란, 또는 2019년 인디게임 규제 논란 등 현재 진행형으로 게임 산업을 탄압하는 행위를 불러오는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2007년 이후 e스포츠 사업은 여러가지 이유로 천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임요한, 홍진호 등 스타 게이머들의 은퇴와 더불어 김태경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딱히 대중적으로 어필할 프로게이머들이 차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롭게 어필할 스타들을 배출하지 못한 것이죠.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이 식어감에 따라 묻혀있던 한국 e스포츠 협회의 문제점도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 2010년 대한민국 스포츠 종목 최초의 승부 조작 사건이자 세계 최초의 e스포츠 승부 조작 사건인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재윤,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네, 주로 마주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재윤을 필두로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고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스타리그는 많은 스타들을 잃어버린 스타리그는 급격히 몰락했고 그 당시 e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였던 만큼 e스포츠 산업에도 큰 타격을 입고 몰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네, 라이엇 게임즈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출시일은 2009년 10월 27일에 북미에서 출시가 됐고 2011년 12월 4일에 대한민국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텀이 좀 길었죠. 대한민국 출시까지. 네, 장르는 AOS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특이사항으로는 2019년 타임지 선정, 2010년대 10대 비디오 게임에 선정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정체기를 가졌던 게임 산업은 2012년부터 새로 시작한 롤 챔스와 동시에 롤의 범세계적인 인기로 함께 부상해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페이커, 매드라이프 등 스타 게이머들이 탄생하였습니다. 페이커는 저도 한 번은 들어봤거든요. 제가 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매드라이프는 모르는데 네, 그 후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히트작들의 탄생과 더불어
해외 게임 프로리그 외에도 국내에서 열리던 카트라이더 프로리그가 다시 열리는 등 e스포츠 산업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은 네, 이제 e스포츠 산업 규모나 이제 프로게임단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국진흥재단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네, 지금 요 맨 밑에 왼쪽 사진의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은 산업규모 2016년도 대비 4.2% 성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프가 점점 높아져 있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듯이 e스포츠 산업이 2013년 이후로 점차 커지고 있고요. 네, 옆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e스포츠 프로게임단 및 선수 현황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에 투자되는 것만 68.2%, 총 321억 중에 68.2%로 정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게임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내 게임 시장은 딱히 지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게임 내적인 문제로는 뭐 상자 뽑기 등등의 랜덤 가챠나 그런 거를 뽑는 것만 배치해서 현질을 유도하는 등의 사행성, 그리고 이 딱히 국산 게임 중에는 배틀그라운드를 제외하면은 딱히 히트작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아직까지 없죠. 반짝 떴던 게임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다 식어갖고 이제 해외 게임, 즉 롤이나 뭐 오버워치나 뭐 그런 해외 게임들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명작 게임들은 이제 점차 유저들의 고인물화가 심화되었죠. 그리고 게임 내 일부 악질 유저들이 솔직히 욕이 발전하면서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스마트폰에서 보시면